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욱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차량은 2011년 랜드로버 라인업에 추가된 이후 8년 만에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예, 기존에 없던 쿠페형 SUV 스타일을 띠고 있는 이보크는 1세대 모델의 경우 5도어, 3도어, 컨버터블 등 여러가지 차체 타입이 출시되었고요. 엔진 라인업도 디젤과 가솔린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구사했습니다. 굉장히 인기리에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1세대 모델이 누적 판매가 약 75만 대가 이루어졌고요. 국내에서도 꽤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한 1만 대의 누적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저변을 확대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된 이보크는 차체 크기만 따지면 이제 국산차로 기아차 스포티지보다 전장이 짧습니다. 짧고 대신 전폭과 전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더 크기 때문에 크기만 따지면 이제 경쟁 모델로 BMW X1, 아우디 Q3, 볼보 XC40 같은 이제 약간 소형 SUV급을 꼽을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또 따지게 되면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그다음에 BMW X3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박스형 스타일의 SUV를 만들던 랜드로버에서 이제 1세대 이보크를 출시하면서 뭔가 좀 더 작은 크기의 그리고 쿠페형 SUV를 처음으로 내놓게 되었죠. 1세대 모델이 기존에도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랜드로버 쪽 측면에서 볼 때는 랜드로버가 좀 더 많은 고급형 차량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Winterland, tell me all your secrets. Fill me in on your wildest moments. Colored trees, your yellow leaves move me. Dancing roofs, your painted red shakes the room. When I get there, I'll let my feet roam. When I get there, I'll break in your arms, I'll lose control. When I get there, I'll know the answer.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2세대 완전 변경 이보크의 차체 사이즈를 보면 이제 전장, 전폭, 전고가 4371mm, 1904mm, 1649mm고요. 휠베이스의 경우는 2681mm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서 약간 덩치가 좀 커진 편이고요. 특히 휠베이스의 경우가 좀 이제 전장이 소폭 증가한 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열 거주 공간이 좀 더 여유로워진 부분이 눈에 띄는 특징이죠. 전면부 디자인에서 이제 조금 소폭 작아진 모습을 띠고 있는 그릴도 있고요. 하단부 범퍼 디자인도 기존보다는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개등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그냥 박스형 스타일에서 지금은 이렇게 발을 안쪽에 두 개를 집어 넣으면서 안개등이 있던 부분을 이제 공기 흡입구 쪽 흡입구 디자인으로 처리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램프 디자인은 기존보다는 굉장히 좀 얇아졌고요. 이를 통해서 상위급에 있는 벨라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쪽 보닛 위쪽은 굉장히 좀 기존의 이보크도 이제 앞쪽 보닛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높은 보닛 위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런 보닛 위에 굴곡을 넣으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측면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제 지금 시승차에는 피렐리의 235 50R 20인치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고요. 저 안쪽 휠도 옵션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양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팬더 위쪽으로 그냥 매끄럽게 처리된 부분이 뭔가 도시명 SUV를 지향하는 게 뚜렷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벨라에서 적용된 어떤 것과 같은 이제 히든 타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 평소에는 닫혀 있고 주행 중에도 닫혀 있고 이제 운전자가 가까이 가면 키를 갖고 소지해서 가까이 가면 이게 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쪽 팬더 끝부분에서 시작한 캐릭터 라인이 뒤쪽 테일램프까지 약간 위쪽을 바라보면서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 외에 반면 이제 루프는 뒤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취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10인치) 디스플레이가 센터 페시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차량 대부분의 기능을 이 디스플레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타코미터 계기판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안쪽에는 이제 속도계 계기판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지도 데이터, 왼쪽에는 차량 주행 정보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대 크기는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버튼으로 터치식으로 제공되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디지털 형식이죠. 앞쪽에 이제 다양한 차량 정보를 여기서 구동할 수 있어요. 버튼 조작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완전 터치식은 아니고 살짝 눌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량 관련된 정보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앞쪽 계기판 디자인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고요. 계기판 위쪽에 요 부분이 좀 되게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 살짝 전방 시야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다지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앞쪽에 대시보드 위쪽 소재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끝쪽으로 크롬을 덧대놔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취하고 있습니다. 룸미러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했지만 뒤쪽 창문이 좀 시야가 좀 좁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저 루프 위쪽에 있는 안테나 에서 이제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해 놔가지고 제 뒷공간을 볼 수 있는 디지털로 된 이런 약간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방이 다 보이는 전면, 후면, 좌우측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닥 밑쪽을 비추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오프로드 같은 경우를 지형을 지날 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차체 하단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는 실내 온도랑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열선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차량 관련된 데이터는 이쪽에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랜드로버 차량에 탑재된 지형 반응 시스템이죠. 터레인 리스폰스가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주행 모드를 에코로 설정할 수도 있고 컴포트, 그 다음에 뭐 잔디, 자갈, 눈길, 그 다음에 진흙, 그리고 뭐 모래, 오토 이렇게 다양하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세대 모델의 도광 능력이 약 600mm 였으면 요 2세대로 바뀌면서 도광 능력이 약 10mm 상승했다고 합니다. 뒷좌석의 경우는 이제 무릎 공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기존에는 이제 6대4 폴딩 방식을 제공하던 거에서 요번에 이제 완전 변경을 거치면서 4대 2대4 폴딩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직각보다는 약간 살짝 뒤로 누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렵고요. 무릎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주먹 한 2개 반 정도 들어갈 여유 공간이 있고요. 뒷좌석
앞좌석 등받이 뒤쪽으로도 약간 움푹 파이게 디자인을 해놔서 그다지 무릎 공간이 부족하게, 지금 제가 엉덩이를 좀 많이 편안하게 앉은 상황인데도 앞좌석과의 약간의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머리 윗 공간도 쿠페형 스타일을 취하고 있지만 뒷좌석 머리 공간이 뭐 주먹 1개 반 정도 들어갈 크기를 띄고 있어서 그렇게 뭐 부족하다고, 머리 윗 공간도 부족하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12V 단자 소켓 하나를 제공하고 있네요. 뭐 지금 시승차의 경우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만 전혀 뭐 실내로 들어오는 디젤 엔진의 뭐 그런 진동과 소음은 정차 상태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 편이고요. 꽤 이제 소음과 진동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본격적인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17km 이하에서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요, 크게 그거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직감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일반적인 주행 패턴에서는 굉장히 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저속과 중고속을 넘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그다지 높지 않은 1700대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이런 실사용 구간에서 전혀 뭐 주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서스펜션 관련해서는 이쪽이 앞쪽이 100% 스트럿이 탑재되어 있고요. 뒤쪽이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테그럴 링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의 소프트한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은 좀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속에서는 운전대도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운전대 크기는 살짝 좀 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에 교통정체가 있어서 차가 정차를 했는데요. 정차를 하면 앞쪽에 이제 계기판 위쪽 한 1시 방향에 이제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이 작동한다는 표시가 뜨고요. 이때 뭐 엔진에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했을 때의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수가 바뀔 때는 이제 2000rpm이 올라가면서 엔진 회전수가 2000rpm을 가리키면 이제 단수가 그때 탁탁 바뀌긴 하는데, 단수 바뀔 때의 느낌도 그다지 크게 뭐 이게 툭툭 끊어진다는 느낌이나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저속에서도 굉장히 직결감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밖에 온도가 여기 보니까 33도를 표시하고 있네요. 33도인데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통풍 시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등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네요. 되게 명료하게 딱 운전할 때 필요한 부분들만 표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인성이 우수하고요. 브레이크 반응도 딱 적절하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고, 실제 이런 도로주행, 실제 도심 주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대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디스플레이도 시동이 꺼졌을 때는 안쪽으로 좀 플랫하게 들어가고요. 시동이 걸리면서 약간 운전자 시야에 맞게 살짝 올라와주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은 장점인데, 이제 아무래도 얘가 터치패드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짐 같은 게 많이 묻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 안쪽에 대시보드 쪽 보시면
대부분의 재질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에 시선이 머무는 쪽에 재질들이 약간 이 인조가죽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시선이 대부분 안 멈추는 요 안쪽에 밑에 쪽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했고요, 소재를.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해당 모델에는 이제 메르디안 스피커가 프리미엄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2세대 이보크의 주행을 이제 대부분 시내 주행 위주로 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보크의 이 모델의 장점이라면 이제 기존에도 호평을 받던 외관 디자인에서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다 바뀌었죠. 전면 기존의 뭐 아날로그식 버튼들이 모두 디지털화 돼가지고 굉장히 첨단 느낌이 있고요. 이런 시내 주행, 특히 도심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랜드로버 특유의 다양한 오프로드 지형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발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루두루 요 급의 차 중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첨단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지만 2세대 랜드로버 이보크의 간략한 시승 느낌을 전달해 드렸어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다양한 신차를 짧게나마 시승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